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하는 행동에 그냥 놔두지 말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의식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균형 상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과 구별되는 이 개성화는 어느 한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233쪽에 나온 경험의 의식화를 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경험의 의식화 내에서만 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의식 233쪽에 무의식이 나왔습니다. 이 무의식은 융은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느끼며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내면 속에 구형되어 있는, 그죠?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미래사, 이것이 언젠가 의식으로 될 모든 것으로 여기서는 무의식을 설명하다. 이건 뭐야, 지금? 내가 무의식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뭐 생각, 그 다음에 느낌, 바라는 거, 행하는 거,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래사, 그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건 언젠가는 의식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무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 그죠? 여기서 무의식은 여기 언이 붙어서 이 컨셔스니스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접두어가 붙여서 부정의 의미, 그래서 그죠? 반대는 뭐예요? unhappy죠? 이런 것처럼 반대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무의식, personal unconsciousness. 이건 프로이드의 전의식, 그죠? 유사하여 무의식의 표면에 위치하여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집단 무의식 전에 개인 무의식을 봅시다. 수용하기 고통스런, 그죠?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고통스런 느낌이나 생각들은 억압되고 무시당한 채로, 그죠? 내가 옛날에 그 진짜 힘들었던, 억압받았던, 이 고통스러웠던, 이게, 내 생각들이 무시당한 채로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을 억압된 자료의 저장소, 개인 무시.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이 내 개인 저장소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은 컴플렉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컴플렉스를 개인 무의식의 개인 무의식에 포함되는 흥미있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 밑줄을 그어주세요. 파란색으로. 이게 노란 형광펜이나 파란 형광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융은 컴플렉스를 개인 무의식에 포함되는 특징으로 설명하며 많은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컴플렉스를 융은 컴플렉스를 개인 무의식에 포함되는 흥미있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많은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인격 성숙의 과정이다. 이것을 의식화해서 뭔가가 발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인격 성숙의 과제이다. 내 개인 억압받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저장소에서 그죠? 이 기억의 축적에서 이거를 의식화함으로써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 의식으로 될 모든 것을 여기서 무의식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의식화하면서 인격 성숙의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그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집단 무의식은 용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안한 독창적인
분석 심리학의 이론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안한 독창적인 분석 심리학의 이론 체계다.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개인의 경험과 인간에게 출생과 함께 종족이 공통적으로 전해내려 이건 개인적 경험이나 무의식의 저장고에 있는 그런 종류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출생과 함께 부모 밑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런 인간에게 출생하기 종종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그죠?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모티브의 표상을 호소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그죠?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백이민족 물려받은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모티브의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집단 무의식. 봅시다. 한 집단 무의식. 음, 그래서 보편적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 모든 자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의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이다. 집단 무의식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이게 신화적인 거 여기 선생님들 한번 읽어봐줘 눈으로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수인인 많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신화가 아이의 발달인 유학의 성숙기로 이행해 나갈 때 동화적 언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음, 지금 제가 잠깐 우리 딸이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18개월짜리, 17개월짜리 손주를 데리고 그 친구는 그 17개월짜리 조금 연령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한 몇 달 차이? 한 1년? 1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걔는 한 3살 정도? 3살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손주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야단을 쳤나 봐요. 일본에 여행을 가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누나죠. 자기보다 한 몇 달, 한 9개월, 10개월 때 먼저 태어난 누나가 위로한답시고 이게 툭툭 쳤나 봐. 깜짝 쳤는데 거기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이 녀석이. 그걸 머리를 쳤더라는 거, 머리채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고 자기는 지금 혼나고 있는데 자기를 위로한다시고 해주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애가 머리채를 잡았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유형, 유형은 지금 여기서 뭐래요? 태고요. 내용을 지니지 않고 태고 유형은 내용이 없어요. 단지 만을 지닌 심리적 반응 양식이다. 태고 유형은 내용은 없고 단지 형태만을 지닌 심리적 반응 양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 조건이 되고 또한 그 수가 무수히 많고, 그죠? 예, 많고 언제, 어디서 생겨난지 알 수 없지만, 그리 이 형태는 미리 형성되어 있다. 내용은 없지만, 이 태고 유형은, 그죠? 미- 미리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형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시간,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이다.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으로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저 마음속으로 추적되어 나타나는 게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원하는 지표적으로 알 수 없어.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관계없이 그냥 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존재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 예, 이 원초적인 행동, 타고난 행동은 어디다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마음속에 축적돼서 나타나는 게 원형, 태고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영웅과 악마, 사기꾼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거치를 할 수 있다. 이 태고 유형은 뭐다? 지금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영웅, 악마, 사기꾼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원형에는 뭐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개성. 이 개성화는 어떤 한계치가 있다고 그랬죠? 개념이라 아니라 잘 형성에 있어서 어느 한계치까지만 어, 허용이 되는 게 개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 오메 페르소나가 뭘까? 자, 우리는 항상 다 우아하고 남들한테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어디에게서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동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우아하고 말 잘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화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누구나 장소와 때에 맞는 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적인 얼굴, 사적인 얼굴은 어떻게 돼 있어? 집에 보면 어때? 다 퍼즐. 왜? 나 진짜 퍼즐로 입고 싶어. 이게 입고 싶어. 그죠? 그다음에 공적인 얼굴은 아닙니까? 응? 이런 모습.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세요. 극 중에서 배우가 맡은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가면, 페르소나는 야, 가면 쓰지 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페르소나. 그래서 외부 세계로 표출되는 자아를 말하는 사회적 욕구와 나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외적 성격인 공적인 얼굴. 지금 나의 공적인 얼굴은 그저 우아하고 착할 것 같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어떨 것 같아요? 우아하고 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배우가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전문적으로 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에 따르면 여기서 이 페르소나는 우리는 도리나 본분, 역할이나 체면 등의 사회적 의미로, 그죠? 사회에서 이 최우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화면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융에 따르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나 그것에 심취하거나 빠져 있으면 자기 소외를 가져온다. 즉,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페르소나.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본인 얼굴을 늘 숨기고 탈을 쓴 얼굴, 가면을 쓴 얼굴로 하면은 나중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네, 여기서. 사회는 소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개인이 싫든 좋든 그 역할에 따르도록 강요되는 사회. 너는 이 역할에 맞게 움직여야 돼. 너가 보스잖아. 네가 리더잖아.
그러면 리더에 맞게 행동해. 공유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이 차이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다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서로 차이가 날 때는 뭐가 온다?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신 안에 있는 반대 성적인 심리 요소예요. 아니마, 아니무스. 자, 아니마는 무의식 속에 다른 이성의 속성으로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요소. 그러니까 남성 속에 있는 여성, 남자가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 있어서 다른 성으로 전형적인 여성에 관해서 경험, 부드러움, 헌신 등의 모든 것을 아니마, 성적 심리 요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자지만 내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마. 스는 분명했죠. 남성이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무슬은 여성이 남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아니무스. 그래서 요 시간에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용어는 페르소나. 자, 그죠? 의식과 무의식, 개성화. 개성화는 포괄적이 아니라 어느 한계점까지는 봐준다는 거. 그래서 아니면 남자 안에 있는 여성적인 심리 요소,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심리 요소. 따라서 여성에 있어서 다른 성으로 조상 대대로 남성에 관해 경험, 즉 강하고 용감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감한 모든 것을 아니무스. 자,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태고 유형, 페르소나, 의식, 아니면 아니무스의 이태고용 원형에 있어서, 그죠?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원형에 있어서 어떤 면이 더 강합니까? 우리 여성에는 이제 나이 들수록 남성적인 심리 요소가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막 드라마 보면 눈물을 찌찌찌찌 짜고. 그러면 이제 그림자, 섀도우. 자, 봅시다. 이 섀도우는 어떤 역할인지. 그림자는 당사자 자신의 성을 대표하고 동성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태고예요. 그림자는 동성인 사람들과. 그래서 성격이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고 또한 가장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은 내 안에 그죠? 사람 이 부분을 자신에게서 인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하기 싫은 자 밑줄 그어서 스스로 의식하기 싫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 내 안의 그림자 나타내고 싶지 않은 나의 안의 그림자 그래서 스스로 의식하기 싫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다?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는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에서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237쪽에 보면 230쪽에 보면은 그림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림자와 페르소나는 어떻게 되게 반대라고 할 수 있고요. 생활을 위해서는 그림자 즉 동물의 본성을 어떻게 되겠어?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 스스로 의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여기서는 동물의 본성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적인 본성을 억제하면 문명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억제하면 좋은 그림자인 뭐야? 나쁜 그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내 안에 나쁜 그림자도 있지만 좋은 그림자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제한다면 좋은 그림자인 자발성, 창조성,
통찰력 등의 인간성의 필수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어떻다? 자기 자각과 성격 통합의 첫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자아와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와 활력, 그러니까 자아. 그죠? 여기서는 그림자, 자아와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뭐와 생기와 활력이 는다. 내 안에 긍정적인 그림자, 부정적인 그림자. 여기서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기와 활력을 이루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네. 이용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을 그림자의 투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투사 때문에 그림자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그림자가 상대방에게 발견될 때 적개심이나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참 중요해.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나가 외면하고 등한시했던 이 부분을 상대방에서 발견될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적개심,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 이 그림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느냐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기 셀프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이며 성격을 포함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인격과 정신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자아가 의식 세계의 나라면 자기는 무의식, 그러니까 자아가 의식 세계의 나면 이 자기는 뭐래요? 무의식의 세계를 포괄하는 진정한 나다. 그러니까 나는 의식 세계 나, 자기는 무의식. 그래서 여기서는 콤플렉스의 원형을 모두 여기서 어디를 보냐. 그래서 자아와 협력하, 자아 실현이 가능하게 하고 자기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자기가 성격의 모든 부분을 한데 묶어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융은 자기를 이 무의식을 융은 자기 실현이 인간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용은 자기 실현이 뭐야? 인간의 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다. 나타나지 않는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에 묻혀 있어서 다른 원형과 콤플렉스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자기는 무의식의 세계인 나는 자기는 성격 발달을 목표로 성격의 통합, 안정성, 평형을 제공하지만 어떨 자기는 성격 발달의 목표로 성격의 통합이나 안정성이나 평형을 제공하지만 좀처럼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개성화. 개성화는 생애 전체 걸친 과정으로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분할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 또는 전체.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은 MBTI가 나옵니다. 정신 에너지, 리비도 방향이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면 외향성, 내부의 대상으로 정식을 서찰을 향하면 내향성이다. 외향성은 엑스트로버전. 그래서 정신 에너지, 리비도가 객관적 세계를 지향하고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향해 남성적이다 하면 외향형이겠죠. 내향형은 뭐가 있어요? 주관적 세계를 지향해서 안으로, 그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고, 내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외향성과 반대로 에너지가 내부로 향할 때, 안으로 들어올 때 편안하고 여성적일 때는 내향성. 정신 기능의 네 가지 기능. 그죠? 239조. 기능은 모두 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사고, 감정, 직관, 그죠? 그래서 사람,
사건, 생각 등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런 인식 과정을 감각과 직관으로 비합리적 기능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 바에 따르면 별로 MBTI 기능이에요. 지금 네 가지 기능이 하지 말씀대로 관련 사고와 또 감정으로 합리적 기능으로 나온다. 비합리적 기능이 감각과 직관, 합리적 기능은 사고와 감정. 그죠? 이거 선생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MBTI, 마이어가 딸이죠. 브릭스는 아버지고. 그래서 MBTI 기준은 융의 심리 이용에서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인식 기능, 또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 기능.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자는 서로 다른 성격 유형으로 대인관계,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성격 유형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의 차이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거죠. 아, 이게 서로 타입이 틀리구나. 그래서 MBTI는 융의 이론의 바탕을 둔 성격 유형 검사 네 가지 차원을 조합한다. 한번 봅시다. 첫째는 자아와 대상의 관계에서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반응하는 외향성 및 외부 자극이 왔을 때만 반응을 나타내는 내향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아와 관련 정신적 기능에서 합리적인 차원의 사고와 감정, 합리적인 차원의 사고와 감정, 그다음에 이제 상황 자아와 관련된 비합리적 차원의 사고와 아니 직관과 감각, 직관과 감각. 그다음에 감각과 직관을 통한 인식과 사고와 감정을 통한 판단을 이루어진 인식의 판단 차원에서 MBTI 이 네 가지 유형을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융은 연령별 발달 단계를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성격발달 내담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그래서 논의 나눴어요. 아동기와 청년기와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는 여기서 저기서 모두 본능에 지배되고 있는 몇 해 동안 어린 의식은 있지만 시간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아동기죠. 그죠? 그 다음에 청년기는 젊은 성인기, 일찍 40세 전후죠. 그죠? 청년기는 40세 전후의 나이로 이 단계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사춘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다. 융에 따르면은 지금 어떻다. 생리학적 변화는 정신적 혁명을 가져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를 정신적 출생, 다시 태어난다. 음, 뭐 아동기, 유아기 다 거쳤지만 셋째는 정신적으로 다시 생이 되는구나. 정신이 제대로 갖추어진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정신이 형성되는 시기가 청년기 및 젊은 성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오히려 외향적인 가치와 관계가 있고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굳센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시간상 이렇게 하고 되는 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복습할 때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할 거예요. 자, 중년기는 3단계 중 40세 전후에서 노년 전까지 변하는 거. 그러니까 40세부터 65세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융의 대부분의 환자가 제3세에 있대요. 그러니까 중년기 40세에서 65세까지 가정사회에서 지위는 안정되어 있고 시민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년기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인식을 하는 과정이 이 중년기라는 거죠. 그럼 노년기는 마지막 아주 노령의 시기죠. 65세 이후. 근데 이는 융은 중년기에만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노년기를 융은 아동기와 나이가 들면 애라 하고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명상과 회고가 많아지고 죽음 앞에서 생의 본질을 어떻게 내가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나 웰다잉 이거에 대해서 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기가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 이러이러한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들,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까지 있고요. 분석심리학의, 어, 이거는 또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검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